폭풍 속에서 그는 4살짜리 두 형제를 절벽 꼭대기에 홀로 버려뒀다.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빗줄기는 퍼붓고 바람은 살을 에었으며 버림받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평선 너머에서 하얀 말이 나타난 것. 그리고 그 말이 한 행동은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절망을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바꾼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비 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생각까지도 묻혀버렸다. 고급 승용차의 시동은 계속 걸려 있었고 전조등은 짙은 안개를 뚫고 있었으며 대시보드의 시계 바늘은 천천히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백미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뒷좌석에는 두 쌍의 어린 눈동자가 혼란스러움과 피곤함이 섞인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기본적인 방식으로 눈물이 이런 종류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침묵 속에서 차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절벽 가장자리로 데려갔을 때 세상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절벽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사찰이었다. 그는 타인의 눈을 피해 쌍둥이 아이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최정우는 한때 서울의 유명한 기업가였다. 그의 IT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잡한 이혼 소송과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은 그를 끝없는 법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다. 전처 박소연은 쌍둥이 아들들 민호와 준호의 양육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정우의 법적팀은 그녀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아이들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단지 이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민호가 빗소리 너머로 물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강릉 근처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사찰까지 밤새 운전한 그는 쌍둥이들을 그곳에 두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스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인생에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쳤다. 전구는 차를 멈추고 아이들을 깨웠다. 잠깐만 밖에 나가자. 무언가 보여줄 게 있어.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따라 나섰다. 그들은 겨우 5살이었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의문을 품을 나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사찰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정우는 사찰 정문 앞에 아이들을 세워두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곧 돌아올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빠르게 뒤돌아 계단을 내려갔고 아이들의 외침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자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었다. 하지만 전구가 모르는 사이 한 인물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미라는 근처 마을에서 온 여성으로 그녀의 백마를 타고 늦은 밤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의문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비 오는 밤에 두 어린아이를 사찰에 남겨두고 서둘러 떠나는 남자 미라는 즉시 말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어디서 왔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여기에 두고 가요. 그런데 아빠는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미라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미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자신의 백매에 태우고 비를 뚫고 마을로 돌아갔다. 운명이 그녀를 이 시간에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며칠 후 사찰 주변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폭풍우 치던 밤에 백마를 탄 여성이 두 아이를 구출했다는 이야기였다. 일부는 그것이 산신령의 화신이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여행자였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점차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갔다. 한편 정우는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그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언론에 아이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완벽한 거짓말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 소연에 의해 납치되었고 그녀는 그 이후로 실종되었다. 그의 재력과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었다. 소연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안정했는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의 삶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기술적 문제와 투자자들의 철수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새로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것을 죄책감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미라는 쌍둥이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윤태양과 윤하늘. 그녀는 그들의 진짜 신원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사고로 죽었고 그녀가 그들의 이모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미라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 특히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그들은 과거의 흐릿한 기억으로 인해 악몽을 꾸곤 했다. 미라는 과거에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했었다. 사실 그녀는 정우와 소연의 집에서 일했고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소연을 좋아했고 정우의 냉담함을 목격했다. 이혼 소송 중에 그녀는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걱정했다. 그날 밤 그녀가 산사 근처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구가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여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그들을 뒤따랐던 것이다. 5년이 지났다. 태양과 하늘은 10살이 되었고 미라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미라는 작은 찻집을 열었고 그것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들의 집 뒤편에는 미라가 사랑하는 백마 구름이 있는 작은 마구간이 있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구해준 전설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 동물에게 끌렸다. 서울에서 정우의 삶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더 이상 그의 뒤를 봐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없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실종 5주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익명의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흐릿한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두 소년이 들판에서 노는 모습이었다. 손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는데 배경에는 하얀 말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버려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우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편지의 출처를 추적하려고 시도했고 사립탐정을 고용했으며 기자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많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다. 누가 이 메시지들 뒤에 있는가?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단지 잔인한 감정적 복수일까? 천천히 정우의 편집증적 망상처럼 보였던 것은 현실이 되어갔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의 소유지에 나타났고 보안은 쉽게 뚫렸다. 뉴스가 된 사건에서 한 직원은 새벽에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백마를 봤다고 맹세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은 신비롭게 지워졌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정우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이들을 새롭게 찾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걱정스러운 아버지로 자신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사회는 이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찾지 않은 아버지 또는 쌍둥이 미스터리,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 등장했다. 한편 다른 도시에서 태양과 하늘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신뢰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관찰하도록 가르침받았다. 미라는 그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너희 같은 특별한 아이들에게는. 그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 경고의 진지함을 느꼈다. 미라의 찻집, 구름차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오아시스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차 블렌드로 유명해졌고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조언을 위해 자주 찾아왔다. 그러나 가끔
낯선 사람이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미라의 눈에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태양과 하늘은 학교에서 잘 지냈다. 그들은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로 대화했고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그들의 유대를 깨뜨릴 수 없었다. 그들의 선생님들은 이것을 쌍둥이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라는 그것이 그들의 과거 트라우마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모, 우리 부모님은 어땠어요? 어느 저녁 태양이 갑자기 물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고 그 질문은 미라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너희 어머니는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그녀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단다.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이 물었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해. 하지만 기억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에겐 서로가 있고 나도 있어.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미라는 그들의 눈에서 의문을 볼 수 있었다. 언젠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위험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연에 관한 몇 가지 사진과 신문 기사가 있었다. 실종된 어머니, 납치된 쌍둥이. 그녀는 전구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했는지 분노했다. 소연은 결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전구와의 마지막 법정 싸움에서 패배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그녀의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갔다. 미라는 소연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정우는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만약 그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라는 상자를 닫고 다시 숨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있는 백마 구름이 달빛 아래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말은 그녀의 오빠의 것이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돌보게 되었다. 운명처럼 그 말은 태양과 하늘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치 그녀의 오빠가 저 세상에서 그녀를 도운 것 같았다. 서울에서 정우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그의 사업은 완전히 몰락했고 그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과거의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사회적 서클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계속되는 익명의 메시지들이었다. 최근에 받은 편지에는 흰말 위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소년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 뒤에는 이상한 시가 적혀 있었다. 깊은 폭풍 속에서 버려진 작은 씨앗들은 자라나 강한 나무가 되었네. 그들의 뿌리는 깊고 가지는 높아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심지 않은 정원에서. 정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미라. 그녀는 몇 년 전 그의 가정부였다. 조용하고 충성스러운 여성이었지만 소연과 너무 가까웠다. 이혼 소송 중에 그는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또는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우는 마지막 희망의 몸부림으로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TV 인터뷰에 출연했고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울먹였다.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는 애원했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는 인기 토크쇼 마음의 소리에서 방영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구의 눈물과 후회 섞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몇몇 시청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왜 그는 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이제야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을까? 강원도에서 미라는 TV를 보다가 정우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즉시 TV를 껐다. 태양과 하늘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태양아, 하늘아, 그녀가 불렀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우리는 할머니를 보러 갈 거야. 할머니요? 하늘이 혼란스러워했다. 우리 할머니가 계신가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내 어머니. 그녀는 제주도에 살고 계셔. 우리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 필요가 있어. 태양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1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통찰력이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떠나야 하는 거죠?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사실 내가 조금 아파서 그녀는 말했다. 제주도의 공기가 내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바다를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아이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미라는 그들이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급하게 짐을 쌌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것이었다. 그녀는 전구가 직접 그들을 찾으러 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한편 전구의 TV 인터뷰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한 노인 스님이 그를 접촉했다. 저는 5년 전 강원도의 산사에서 당신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그날 밤 백마를 탄 여성이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침내 단서를 얻었다. 백마를 탄 여성. 그는 즉시 강원도로 향했다. 그날 밤 미라는 꿈을 꿨다. 그녀는 소연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지켜줘, 미라.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줘.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문 밖으로 그녀는 달빛 아래 서 있는 구름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이른 시간에 출발했다. 태양과 하늘은 여전히 졸린 상태였지만 새로운 모험에 흥분한 듯했다. 미라는 구름을 데려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웃에게 말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조만간 돌아올게. 그녀는 말에게 속삭였다. 조심해. 그들이 떠난 지 몇 시간 후 정우는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스님의 이야기를 따라 백매대해 물었다. 놀랍게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미라와 그녀의 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윤미라라는 여성이 찻집 구름차를 운영해요. 한 노인이 알려주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죠. 쌍둥이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 아침에 떠났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미라. 그 이름은 익숙했다. 그의 전 가정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뒤편에서 그는 마구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 하얀 말이 있었다. 정우는 말에게 다가갔다. 동물은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너야. 그는 중얼거렸다. 내 아이들을 데려간 말이.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말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갑자기 그는 마구간 벽에 걸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그림이었다. 두 소년이 그린 그림. 그 위에는 태양과 하늘, 우리의 구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정우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민호와 준호가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과 하늘. 정우는 꽉 쥐고 있던 그림을 구겼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미라가 그의 아이들을 훔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들을 그로부터 숨겼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찾아낼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되찾을 것이다. 제주도의 바람은 미라의 긴장된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해변가 작은 집의 창문을 통해 태양과 하늘이 모래성을 쌓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이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숨어 지냈다. 미라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집을 빌려주었지만 많은 질문을 했다. 미라는 그녀에게 부분적인 진실만을 말했다. 그녀는 위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구나. 미라의 어머니 윤정희가 말했다. 그녀는 미라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는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거야.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안 돼요, 어머니.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위험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
그들은 궁금해할 거야. 그들은 대답을 원할 거야.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미라가 속삭였다. 언젠가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할까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들은 이해할 거야. 그날 밤 미라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정우의 TV 인터뷰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미라는 그 눈물 뒤에 숨겨진 냉정함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가 기사를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그녀의 이웃이었다. 미라 씨, 나쁜 소식이에요. 그녀의 이웃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남자가 마을에 와서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매우 부유해 보였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정보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당신의 말을 데려갔어요. 미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구름을요? 그가 구름을 데려갔다고요? 네, 그는 그 말이 증거라고 말했어요. 경찰도 왔어요. 그는 당신이 그의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전구가 그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구름을 이용해 그들을 쫓고 있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을 깨웠다. 태양아, 하늘아, 일어나야 해.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 이모, 무슨 일이에요? 태양이 졸린 눈으로 물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어. 미라가 솔직하게 말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발 서둘러. 그들은 밤중에 제주도를 떠났다. 미라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돈과 새 신분증을 주었다. 조심해, 딸아. 그녀는 미라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켜줘. 그들은 작은 어선을 타고 제주도를 떠났다. 목적지는 일본이었다. 미라는 그곳에 오래된 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잠시 동안 그곳에 숨을 수 있을 것이었다. 배가 제주도에서 멀어질 때 태양과 하늘은 조용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것이 또 다른 도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에서 정우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제주도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탐정은 미라가 그곳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윤정희라는 노인이 제주도 남쪽 해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내일 제주도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세요. 그는 법원 명령서를 탐정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아이들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에 보여주면 그들이 도울 겁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 보았다. 5년 만에 그는 마침내 그의 아들들을 찾았다. 그는 미라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그를 기억할까? 그들은 그가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할까? 정우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되찾을 것이었다. 하지만 전구가 모르는 것은 미라가 이미 제주도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의 탐정이 윤정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그 아이들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탐정은 법원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이 아이들은 최정우 씨의 법적 자녀입니다. 그들을 숨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 아이들은 5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찾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탐정은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집안을 수색했지만 미라와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다. 정우는 분노했다. 그는 제주도로 직접 날아가 정희를 만났다. 당신의 딸이 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말하세요. 그가 요구했다. 그녀는 범죄자입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진짜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최정우 씨. 당신은 자신의 아이들을 산속에 버렸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내 딸 덕분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요? 정희가 물었다. 그러면 왜 그 아이들은
폭풍우가 치는 밤에 악몽을 꾸나요? 왜 그들은 번개가 칠 때마다 떨고 있나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정구 씨. 어쩌면 의식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까봐. 내 딸과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세요. 정희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국제경찰에 연락했고 미라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수배령이 내려졌다. 미라와 아이들의 사진이 공항과 항구에 게시되었다. 일본에서 미라는 교토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친구의 집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친구 사쿠라는 한국에서 유학 시절 만난 일본인이었다. 사쿠라는 미라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왔다. 너희들은 여기서 안전해. 사쿠라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태양과 하늘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모, 왜 우리는 계속 도망쳐야 하나요? 하늘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라는 마음이 아팠다. 이제 아이들은 10살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다. 사실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찾고 있으며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은 생략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우리 진짜 이름은 민호와 준호인가요? 태양이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태양과 하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려. 그 이름들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조용히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과거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요? 하늘이 물었다. 그녀도 우리를 찾고 있나요? 미라는 눈물을 참았다. 너희 엄마는, 그녀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희 아버지를 두려워했어. 그녀는 숨어 있어. 그것은 정확히 진실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다. 소연은 아마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라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소연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은 것을 원망했다. 그날 밤 태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이면서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미라의 방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태양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라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다. 그들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소연 씨. 미라가 사진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태양은 들었다. 특히 하늘이요. 그는 당신의 눈을 가졌어요. 태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진짜 어머니의 사진. 미라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은 아니지만 곧 그와 하늘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권리가 있었다. 서울에서 정우는 전화를 받았다.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탐정이 말했다. 그들은 일본 교토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그들을 감시하세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의 아들들을 되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미라는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의 아이들을 훔친 대가를 치를 것이었다. 일본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교토 외곽의 작은 마을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태양과 하늘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일본어를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미라는 사쿠라의 찻집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쫓는 그림자를 느꼈다. 이모, 이거 봐요.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종이를 흔들었다. 그것은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하얀 말을 탄 여성과 두 아이의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내 그림이
마치 일본 전설 같다고 했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 그림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하늘이 정말로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을까? 5살 아이의 기억이 그렇게 명확할 수 있을까?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은 집에서만 그리는 게 어떨까? 이것은 우리의 특별한 비밀이야. 하늘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라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심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미라와 사쿠라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사쿠라, 나 계속 불안해. 미라가 고백했다. 전구가 우리를 찾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사쿠라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여기서 너희를 찾지 못할 거야. 이 마을은 너무 작고 외진 곳이야. 하지만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미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사쿠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더 멀리 가야 할지도 몰라. 내 사촌이 홋카이도에 살고 있어. 그곳은 더 외진 곳이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 아이들은 정착할 필요가 있어. 그들은 안정과 정상적인 삶이 필요해.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 사쿠라가 제안했다. 일본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건 위험해, 미라가 말했다. 정우는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는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야. 내가 그들을 데려왔다는 증거는 없어.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태양은 복도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미라의 행동을 관찰해왔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뇌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찾고 있다. 미라는 그들을 그에게서 구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도망쳐왔다. 하지만 왜 그들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가? 태양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는 쌍둥이 형제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항상 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었다. 태양은 더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태양은 학교 후에 사쿠라의 찻집으로 가는 대신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검색했다. 한국 쌍둥이 실종 5년 전.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그는 클릭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최정우의 TV 인터뷰 영상. 그것은 일본어 자막이 있었다. 태양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서 정우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처럼 보였다.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태양은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의 긴 여행, 그리고 산속의 어두운 장소. 하지만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영상에서 정우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내 전처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후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태양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미라가 말한 것과 모순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 남자는 그들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는 더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최정우의 전처 부산에서 발견. 기사는 짧았다. 쌍둥이 아들의 실종으로 의심받던 박소연이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소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녀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산에 있었다. 그는 계속 검색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찻집으로 돌아갔을 때 늦었다. 미라는 걱정하고 있었다. 어디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하늘이 1시간 전에 돌아왔어. 도서관에 있었어요. 태양이 말했다. 숙제가 있었어요. 미라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태양은 하늘에게 그가 발견한 것을 말했다. 우리 엄마가 살아있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부산에 있어. 하늘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어떻게 알았어? 태양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모가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 물었다. 우리는 일본에 있고 우리 엄마는 한국에 있어. 태양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방에 있는 상자 봤지? 이모가 항상 잠겨있는 상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그들은 미라가 잠든 후에 상자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그들은 미라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갔다. 상자는 그녀의 옷장 위에 있었다. 태양이 의자 위에 올라가 그것을 내렸다. 그것은 잠겨 있었지만 하늘은 종이 클립으로 자물쇠를 풀 수 있었다. 그가 책에서 읽은 트릭이었다. 상자 안에는 문서, 사진,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진을 먼저 보았다.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아름답고 슬픈 눈을 가진 여성. 사진 뒤에는 소연 2015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우리 엄마야. 하늘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편지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소연이 전구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구?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단지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다른 편지. 당신은 아이들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이기고 싶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니에요, 전구. 이것은 아이들의 삶이에요. 마지막 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쓰여진 것이었다.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은 항상 이기죠.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내 아들들을 아프게 하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태양과 하늘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달랐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실종된 날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에는 전구가 아이들을 강원도의 산사에 버렸다는 익명의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미라를 아이들 납치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라가 쓴 일기도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전구를 따라갔고 그가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모는 우리를 구했어. 하늘이 속삭였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태양은 충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왜 아빠는 우리를 버렸을까? 그들은 상자의 맨 아래에서 마지막 문서를 발견했다. 소연과 정구의 이혼 서류였다. 그것은 복잡했지만 그들은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구는 소연을 배신했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양육권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소연을 상처 입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돼. 태양이 말했다. 이모가 왜 우리를 숨기고 있는지.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어. 그는 우리를 버렸어. 하지만 이제 그의 명성이 위험에 처하자 그는 우리를 찾고 있어. 그들은 조용히 모든 것을 상자에 다시 넣고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미라는 그들의 변화를 느꼈다. 무슨 일 있니? 그녀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태양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태양이 말했다. 이모,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니? 우리는 상자를 열었어요. 하늘이 고백했다. 우리는 편지들과 사진들을 봤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모가 우리를 구했다는 것도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얘들아.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너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릴 것 같았어. 우리는 이제 10살이에요. 이모, 태양이 말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화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희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너희는 항상 특별한 아이들이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해줄게. 너희가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소연과 정우의 결혼, 쓰라린 이혼,
양육권 싸움, 그리고 그 비오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불길한 예감에 그들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전구가 그들을 산사에 버리는 것을 보았는지 설명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그녀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너희를 데려오거나. 하지만 정우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어떤 조사도 없애버릴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어.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로 말이야. 우리 엄마는요? 하늘이 물었다. 그녀는 어디 있어요? 미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부산에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너희를 잃은 후 매우 우울했어. 그녀는 도움을 받고 있었어. 우리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물었다. 미라는 머뭇거렸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 태양아. 너희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찾고 있어.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는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사쿠라가 갑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미라, 한국인 남자들이 마을에 왔어.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 미라는 즉시 일어섰다. 짐을 싸, 얘들아.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하지만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요, 이모.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미라는 태양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우리는 떠나야 해.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돼요. 태양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는 계속 우리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직면해야 해요. 하늘이 형제의 손을 잡았다. 태양이가 맞아요, 이모.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미라는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쿠라는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 태양은 깊게 생각하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이모,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어야 해요. 미라는 태양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 속에서 그녀는 결단력과 지혜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5년 전에 구한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잘하고 있었고 그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몇 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는 2명의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그녀가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남자였다. 최정우. 윤미라,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들은 어디 있지? 미라는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들어오세요, 정구 씨.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동반자는 밖에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 태양과 하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평온해 보였다. 정우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민호, 준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태양이 말했다. 저는 태양이고 이것은 제 형제 하늘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군요. 정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이런 직접적인 대면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기대했다. 대신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소년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 왔어. 당신이 우리를 산사에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다. 비 오는 밤에 우리가 5살 때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미라를 노려보았다. 네오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아니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어요. 태양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증거를 봤어요.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정우는 앉았다. 그는 갑자기 매우 지치고 늙어 보였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그가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 너희 어머니와의 이혼은 나를 망가뜨렸어. 나는 실수를 했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정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진실이 그의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태양이 물었다.
당신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랬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 어머니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후에 나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 회사, 내 명성,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을. 당신은 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말했다. 당신은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우는 놀랐다. 이 어린 소년의 통찰력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다시 보고 싶었어. 너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보았어요. 태양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미라 이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전구가 주장했다. 나는 너희의 법적 보호자야.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태양이 대답했다. 가끔은 마음이 더 정확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대화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과 함께 와서 미라를 체포하고 아이들을 데려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태양이 말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해요. 당신과 함께 갈지 아니면 미라 이모와 함께 있을지. 정우는 놀랐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물론이죠. 태양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당신을 알아갈 기회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모도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도 없어야 해요. 미라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태양아, 너는 확신하니?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요. 이것은 끝나야 해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덧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눈에서 그는 진정한 솔직함을 보았다. 그들은 정말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한 달,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태양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 관한 것. 정우는 불편해 보였다. 너희 어머니? 네, 하늘이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산에 있나요? 정우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진실을 말해요. 그녀가 경고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녀는 부산에 있어. 그녀는 너희를 잃은 후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녀는 좋아지고 있어. 그녀는 지금 작은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과 하늘의 눈이 빛났다. 우리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물었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거라면 전구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게. 미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정구 씨? 당신은 한 번 그들을 해쳤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다시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의미했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 그날 저녁 정우는 인근 호텔로 돌아갔다. 태양, 하늘, 그리고 미라는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희는 정말 그를 믿니? 미라가 물었다. 태양은 어깨를 으쓱했다. 완전히는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를 기억해? 미라가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그녀의 웃음과 그녀가 우리에게 읽어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의 냄새, 꽃 같은 냄새였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상 라벤더 향수를 뿌렸어. 다음 몇 주 동안 정우는 매일 방문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신의 회사, 그의 성공, 그리고 결국 그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떻게 그의 야망이 그를 소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그리고 이혼이 어떻게 그를 쓰라리고 복수심에 찬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나는 너희를 경쟁의 일부로 보았어. 그가 인정했다. 네오히 어머니로부터 승리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절대로 너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태양이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나는 너희를 정말로 보기 시작했어. 너희가 누구인지, 태양과 하늘.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희는 놀라운 사람들이야. 미라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우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속임수일까?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우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나는 소연과 이야기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해.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갈 수 있을까? 태양과 하늘은 흥분했다. 미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도 소연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그들을 해변가 근처의 작은 갤러리로 데려갔다. 갤러리의 이름은 태양과 하늘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너희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그들이 갤러리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소연은 창가에 서 있었고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빛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진에서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녀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내 아이들? 그녀가 속삭였다. 하늘이 먼저 그녀에게 달려갔다. 엄마. 그는 그녀의 팔에 안겼다. 태양은 천천히 따라갔지만 곧 그도 그들의 포옹에 참여했다. 미라는 울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5년이 지났지만 소연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태양과 하늘이 그녀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이끌렸다. 정우는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연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난 5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아이들을 잃은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 어떻게 미술이 그녀를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나는 너희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갤러리를 열었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갤러리 벽에는 쌍둥이 소년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항상 하얀 말 위에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어. 소연이 설명했다. 하얀 말 위에 있는 내 아들들. 나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것은 메시지였어. 밤이 깊어지면서 아이들은 졸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들을 작은 게스트룸에 눕혔다. 미라, 소연 그리고 전구는 거실에 남아 대화를 계속했다. 그들은 놀라운 아이들이야. 소연이 미래에게 말했다. 너는 그들을 잘 키웠어. 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항상 특별했어. 나는 단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야. 그리고 전구, 소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정말로 변했니? 전구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희망해, 소연. 나는 정말로 희망해. 나는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해.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걸어갔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관찰했다. 그는 전구가 진심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태양이 해변에 앉아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합류했다. 무슨 생각 중이야? 하늘이 물었다. 태양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 아버지와 함께? 태양은 잠시 생각했다. 난 모르겠어. 그는 변했어. 그건 확실해. 하지만 우리는 이모를 사랑해. 하늘이 말을 끝맺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의 우리 삶을 사랑해.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진정한 가정은 어디일까?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3명의 어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미라, 소연, 그리고 정우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했어. 소연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어.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전구가 말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나는 교토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 그리고 소연은 그곳에 새 갤러리를 열고 싶어 해. 그리고 나는? 미라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이모야.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태양과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늘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조금 독특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태양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의 도망과 비밀,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그들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완벽한 결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고 신뢰는 다시 쌓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들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전구는 태양과 하늘을 따로 불렀다.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2개의 말 모양 펜던트가 있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이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것이야. 전구가 설명했다. 검은색은 과거의 어둠을 상징해. 흰색은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지. 그리고 2 말은 함께 달릴 때 가장 강해. 태양은 검은 말 펜던트를 들어올렸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은 흰색 말 펜던트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가 덧붙였다. 함께.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희에게 결코 아버지가 될 기회가 없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어. 태양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오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들은 무언의 이해를 공유했다. 마침내 태양이 손을 내밀었다. 정구는 그것을 잡았다. 하늘도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세 손이 겹쳐져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갈까? 하늘이 물었다.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나아갔다. 한때 깨진 가족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복원되었다. 미라, 소연, 전우, 태양과 하늘, 각자가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모두 하나의 진실 아래 연결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서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 그들이 부산을 떠날 때 태양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바닷가에서 하얀 말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그것은 구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수호자이자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온 하얀 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태양과 하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같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